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대퇴비구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부품과 집게가 나왔죠. 오늘 드릴 말씀인 대퇴비구 충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캠형, 핀서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캠형 충돌, 핀서형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캠형은 뭐고 핀서형은 뭔지 오늘 그림과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캠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동그란, 되퇴골두는 동그랗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물방울 모양으로 약간 한 부분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 상하 운동으로 조절되거나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핀서형이라는 것은 집게 모양처럼 이렇게 조금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 집게처럼 이렇게 닫혀버림으로 인해서 골반뼈가 돌출되는 부분이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핀서형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관절의 구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고관절에서 대퇴뼈, 골반뼈, 특히 이 부분을 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관절을 이루는 것은 대퇴뼈와 비구가 볼 소켓 모양으로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부분이 튀어나온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아까 없었던 곳이 이렇게 돌출된, 이쪽은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골반뼈에 돌출되는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움직일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상에서는 대퇴뼈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모두 이렇게 오목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골반뼈의 비구는 앞이 조금 앞쪽의 뼈가 뒤쪽 뼈보다 좀 작아서 이렇게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야 고관절이 움직일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캠형에서는 대퇴뼈의 앞부분이 저렇게 볼록하게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보여드렸던 부품처럼 저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핀서형에서는 골반뼈가 앞에 보여드린 이 정상에서 보여드린 앞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집게 모양처럼 마치 좀 비슷하죠. 이제 캠과 왜 핀서라고 불리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 핀서형 충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던 것이 이 캠형과 핀서형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혼합형 충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관절 충돌, 대퇴비구 충돌은 이런 식으로 뼈가 한쪽이나 양쪽이 돌출돼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모양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다 오목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이 자유롭게 굽혔다 폈다 할 때 부딪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부딪힘 없이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임이 일어나죠. 반면에 이 캠형 충돌이 있는 경우에 저와 같이 불룩해집니다. 뼈가 돌출된 형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고관절을 굴고 굽히고 특히 안쪽으로 내회전, 돌리는 동작을 취할 때 저와 같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잘 보시면 고관절을 굽히고 안쪽으로 돌릴 때 충돌이 일어나죠. 저 빨간 부위에 이 부분이 바로 비구순입니다. 저 비구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연골막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비구순에 자꾸 반복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파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연골이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왠지 뭔가 망가질 것 같잖아요. 이런 게 바로 캠형 충돌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동그란 원 밖에 돌출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 돌출된 부분이 관절 안쪽으로 들어갈 때마다 연골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아플 것 같죠? 저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연골 손상이나 비구순 파열 같은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그림을 보여드리면 동그란 정상 관절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 운동은 360도 회전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회전 운동이 일어날 때 이쪽은 제가 비구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쪽과 골반 쪽이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반면에 캠형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죠. 이 불룩한 모양이 이제 대퇴뼈의 한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회전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자꾸 일어나면서 저 부분의 연골이나 비구순 이런 고관절의 중요한 관절 연골들이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캠형 충돌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반면에 핀서형 충돌은 골반 대퇴뼈가 아니라 골반뼈 비구 쪽이 저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도하게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안 부딪혔던 부분이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굽히는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대퇴뼈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핀서형으로 튀어나온 저 비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핀서형 충돌입니다. 아프겠죠? 그래서 고관절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대퇴골, 비구, 그리고 그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비구순이 있는데 이 비구순에 파열이 생기는 거죠. 아까 저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고관절 안쪽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 비구순과 연골 사이의 그 경계 부위가 가장 먼저 손상을 받게 되고 저게 계속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굽히거나 돌리는 동작 때문에 동작이 반복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귀엽죠. 우리나라 생활이 좌식 생활이 많잖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좌식 생활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저렇게 편안하게 그 양반다리 자세로 책상다리 자세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앉을 수가 있죠. 근데 주변에 보시면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앉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주변 분들도 바닥에 앉을 때 저와 같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양반다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식당에 가시거나 어디 어르신들 이제 모임에 가서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굉장히 난처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쪼그려 앉을 때 소위 스쿼팅, 딥 스쿼팅 자세로 쪼그려 앉을 때 저와 같이 바닥이 발바닥이 땅에 딱 닿고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면서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저렇게 앉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발 뒤꿈치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아킬레스건 같이 발 쪽의 원인 때문에 발 쪽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저와 같이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고관절이 잘 안 굽혀지기 때문에 쪼그려 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앉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쪼그려 앉을 때 완전히 쪼그려 앉지 못하고 이렇게 엉거주춤 쪼그려 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본인이 이렇게밖에 못하는 분들 중에는 고관절의 구조가 저와 같이 뼈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각도가 제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더 이상 움직이려고 그래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고관절에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고관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도 이렇게밖에 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이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고관절에 아까 저렇게 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양반다리도 앉을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쪼그려 앉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면에 아까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스하키 골텐더, 골키퍼죠. 그분들은 이 아이스하키에서 골을 막기 위해서 저와 같이 고관절을 굉장히 안쪽으로 굽히고 모으고 뒤틀게 됩니다. 저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자세보다 훨씬 더 고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많이 굽히고 많이 안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 뼈 모양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이나 자세에 의해서도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발레 하시는 분이나 요가 하시는 분들,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고 태권도 하시는 분들, 볼링 하시는 분들, 이렇게 관절의 과도한 굴곡이나 회전을 요구하는 동작을 하시는 운동선수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꼭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 충돌은 뼈에 이상이 있는 충돌이 있고 뼈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움직임이나 회전, 굴곡에 의해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자세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는 이렇게 저희가 가장 많이 앉는 자세죠. 가부좌. 양반다리 하는 자세에서 그러면 과연 충돌이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고관절이 과도하게 굽혀지고 회전되고, 이쪽은 지금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왜 회전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이 자세에서는 충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과도하게 양반 다리를 오랫동안 하는 자세는 뼈가 돌출된 형태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서는 별로 권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같은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연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물론 좋습니다. 관절이 유연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억지로 이 자세를 취해나가는 빠지지. 저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아까 제가 뼈가 이 부분이 이렇게 돌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돌출되어 있는 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려고 굽혔다 폈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겠죠. 또 이런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죠.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유연한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하실 수 있지만 역시나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이 부분 골반뼈, 비구가 튀어나오거나 대퇴뼈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계시다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저 자세가 안 된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그냥 하다 되다가 뻣뻣해져서 안 되는 분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그럼 언제나 하면 되고 언제나 안 되나? 통증이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유지가 된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모처럼 마음먹어서 이제 운동을 하시려고 상당 기간 동안 운동을 하셨는데 저런 자세, 지금 보여드렸던 충돌이 일어나는 자세를 취할 때마다 자꾸 통증이 생긴다. 그런데 그 통증이 뭔가 근육이 좀 뭔가 늘어나는 거, 타이트한 것 같은 통증이 아니라 사타구니 안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생긴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자세 중에 다리 찢기. 저 위에 분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래 분처럼 아주 잘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지없이 충돌이 일어나겠죠. 저와 같이 고관절 충돌, 대퇴, 비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작들을 예로 들어서 알려드렸는데요.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자세는 얼마든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치료하는가 궁금해 하시잖아요.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 중에 관절경 수술, 고관절경 수술, 전에 말씀드렸었죠. 고관절 내시경 수술, 고관절 관절경 수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를 오목하게 바꿔줄 수가 있죠.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뼈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뼈의 형태를 다듬어주는 수술 방법이 대퇴골 성형술이라고 하죠. 보이시죠? 수술 전과 수술 후 불룩 튀어나온 뼈가 오목하게 깎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충돌 없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새 유행하는 3차원 CT 사진입니다. 여기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뭔가 여기 불룩하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뇌퇴골 성형수술을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는 게 보이시죠? 3차원 영상으로 보면은 전과 후의 변화를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형태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짐작이 되시겠죠? 반면에 비구 성형술은 원래 고관절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이런 관절 형태를 갖고 움직이다 보면은 부딪히겠죠. 이쪽 대퇴뼈 쪽엔 튀어나온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하고 움직일 때마다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네, 핀서형, 집게형, 핀서형 충돌일 경우에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아까 뼈가 불룩한 거는 캠형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구 성형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역시 관절경술로 이렇게 다듬어 주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수술이 필요한가를 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대퇴비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복적인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동영상으로 대략 이해가 좀 되시죠? 비구순 파열이나 관절 연골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고관절 통증이 나타나죠. 운동을 할 때마다 아프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선수들은 더 많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점점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퇴비구 충돌로 인한 통증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죠. 그래서 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비구순 파열이 있고 연골 손상이 있고 고관절 통증이 점점 생기다 보면은 이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손상된 연골 때문에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물 치료나 다른 비수술적 치료를 하겠지만 점점 더 악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련의 가설입니다.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을 다 이제 생략하고 대퇴비구 충돌이 일어나서 고관절을 잘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할 수가 있다. 또는 비구는 파열이 됐고 연골 손상이 있다고 들으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대퇴비구 충돌이 있다고 해도 꼭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의사들은 이제 또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할 때 제가 이 대퇴비구 충돌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럼 이게 정말 병인가? 해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아까 보여드린 뼈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연구 대상자분, 자발자 우리나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엑스레이를 쭉 찍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중 5명 중 1명꼴, 대략 약 한 20% 정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 한 대략 20%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원래 고관절 뼈 모양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상생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느닷없이 충돌이 있네요.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5명 중 1명은 저런 뼈 모양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저 대퇴비구 충돌이 비구선 파열이나 연골 손상,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충돌이 있다고 하고 비구선 파열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자세나 운동을 피하면 비구선 파열이나 연골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지 않고 쪼그려 앉지 않고 과도한 고관절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을 안 하신다면 평생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캠형, 핀서형, 대퇴비구 충돌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도 꼭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고관절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충돌 형태를 갖는 뼈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 충돌 때문에 고관절 통증이 있는 것 아닌가요? 통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증상이 없는 분들에서도 뼈의 모양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원인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통증이 처음 생겨도 그 연골 파열이나 비구선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의사에게 이제 정말로 이거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충돌 때문에 아플 수 있겠구나. 충돌 때문에 이 질환이, 이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신 다음부터
충돌을 피하는 자세를 조심하고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잘 개선을 하면은 이렇게 꼭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역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제가 충돌로 진단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처음에 아프니까 약도 먹고 증상 조절도 하고 좀 쉬시고 운동을 쉬라고 하시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자세를 교육해드리고 나서 한 1년 넘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연락을 드렸을 때 또 병원을 방문을 하셨을 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대개 반 이상은 통증이 없어집니다. 꼭 수술하지 않더라도 조심하시면은 앞으로 더 증상이 생기지 악화되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꼭 진행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퇴비구 충돌이 있다고 해도 꼭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마무리하면 이제는 잘 아시겠죠? 대퇴비구 충돌, 고관절 충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도대체 캠형, 핀서형 이건 무엇인가? 혼합형까지 이제 들으셨습니다. 캠형 충돌과 핀서형 충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내용 중에 잠깐 비구순 파열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소위 뭐 요새 저도 이런 줄임말에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서 비파가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비파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비구순 파열을 비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비구순 파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